뭐 먼저 하고 나중하고 순서 없이 같이 제창을 하죠. 1.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받든다. 2.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다. 3. 우리는 건강과 협동의 시대 사회를 추구한다. 4. 우리는 자유와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를 건설한다. 5. 우리는 호혜와 개방의 국제사회를 지향한다. 6.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며 명리에 현혹되지 않는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날씨도 좋은데 놀러가지 않고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데 제가 오늘 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서 넥타이를 매다 보니 조금 더운데 중간에 하다가 벗도록 하겠습니다. 양보 좀 벗어도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1950년대에 정치와 경제가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김성천 교수의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해방, 또 좌우의 이념 대립과 대한민국의 건국 투쟁, 그리고 농기개혁, 전쟁, 한미동맹, 이와 같은 격렬한 정치사가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승만의 마지막 활동기 전쟁 끝난 이후 53년부터 그가 근자에서 내려오는 60년까지 1960년까지 약 한 6년 반 동안의 시기에 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그보다 좀 앞서부터 대한민국의 성립한 대한민국의 정치사와 경제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사라는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한국 정치사라는 제목을 한번 쳐보십시오. 교과문구나 그런 책이 없고 마침 하나 있어가지고 어이쿠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 도서관에 가서 빌려봤더니 1949년에 나온 어떤 사람이 저 당군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일제시대에 걸치는 그 정치사를 정치제도사 그런 것이 하나 책이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성립한 이후 또는 20세기 초부터라도 또는 좀 더 올라오면 더 좋겠죠. 정치사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오는가. 정치사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면은 정치라는 것은 하나의 권력이 정당적 어떤 그 권력이 행사되는 성립하는 과정, 행사되는 과정, 교체되는 과정, 거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동의와 참여 과정, 그것이 정치사겠죠. 정치사겠습니다. 아무리 전제적이더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봉건적이고 정근대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정치 권력은 그것이 정당적 권력인 한, 그것이 합법적 권력인 한 나름의 이념을 표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와 참여가 아무리 제한된 범위라 하더라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그는 마피아나 산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조 이래로 우리 한국인들이 어떠한 정치사를 펼쳐왔는가. 아무리 억압적이란 하나 일제의 총독부의 지배가 어떻게 펼쳐졌고 거기에 조선인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그런 관점. 누구나 일제 말기가 되면은 연협의회라 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오늘날 사람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한된 선거를 실시합니다. 연협의회를 면의원을 다 뽑아요. 없습니다. 그 당시 1939년에 신문기사를 보면 그 선거운동을 2달간 하는데 대단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선거를 해보니까요. 전국에 한 3,000명 가까이 면의원이 당선되는데 그 사람들
선거운동 과정 누가 당선됐느냐 그 지방마다 신문마다 특집이 실리고 해설이 실리고 아주 재미있어요. 그거 다 우리 정치사인데 우리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그게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1950년 48년 나라가 성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70년 동안 어떠한 정치사가 있었느냐. 그래서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정리된 역사관이나 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전부 미국 가가지고 뭐 정당 정치 공부하고 미국의 대의 정치하고 미국의 국제 정치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정치학자가 되어와서 한국 와가지고는 한국 정치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맨날 비판만 한다. 한국의 정당 정치는 제대로 된 정당 정치가 아니다. 한국의 뭐 의회 정치는 대의제 정치는 제대로 된 의회 권력이 아니다. 한국의 관료제는 제대로 된 관료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잘못됐다고만 자꾸 비판하는 게 비판하는 것만 자기의 인문주의 알고 있지. 집단적으로 한국이라는 하나의 집단이 그 정치 과정을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참여하고 또 나름대로 정치를 성립시키는가에 대한 어떤 내재적인 어떤 그런 그 분석을 한 그런 책은 없어요. 제가 정치학자들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그렇다고 끄떡끄떡합니다. 뭐 한국의 정치사도 없이 한국의 정치학이 성립합니까? 하면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 나름대로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대한민국 역사의 민주주의의 학습과 자립경제의 모색이라는 그 부분인데요. 그걸 뭐 새로 쓰려고 보니까 좀 새로 쓰다가 말았습니다. 알고 뭐 불과 4년 전에 쓴 건데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고 해서 마침 책도 읽고 하니까 막 그걸 그대로 하자 이런 생각. 그대로 노트가 그냥 그대로 사실상 올라가 와 있으니까 좀 부족한 점은 책을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역사, 정치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나라 만들기 역사라는 관점에 서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합니다. 스테이트 빌딩 또는 네이션 빌딩의 과정이다. 처음부터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940, 50년대 대한민국이 들어섰을 때 그 사회는 그 경제사가인 저의 입장에서 정의하자면은 소농사회입니다. 소농사회. 소농들이 인구의 3분의 2 이상, 뭐 많게는 4분의 3까지 차지하는 소농과 그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사회예요. 소농이라는 것은 소규모 가족의 농업입니다. 소규모 가족의 농업이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그 농업을 행하는 그러한 그 소농이 사회의 지배적 성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이 소농들은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을 해요. 그 공동체는 대개 동성 친족 집단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총 마을에 전국 마을의 수가 한 3만 4천 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은 농촌 인구가 줄어서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한 3만 4천 개 정도 되었습니다. 이 3만 4천 개 정도의 절반이 주민의 한 5, 60% 가까이가 주민의 다수가 적어도 3분의 1이 동성 친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렇지. 제가 어릴 때, 또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겠습니다만 저는 어릴 때 그런 사회 속에서 자랐어요. 뭐 설날이 되거나 추석이 되면은 동네 제사가 뒷집마다 이루어집니다. 뒷집마다 이루어지는 제사를 보면은 그 시족 집단이, 친족 집단이 보통 그 정조부를 4대, 그러니까 동고조 친족 집단을 가지고 당내 집단이라 그래요. 이 당내 집단이 제사를 하면은 그 고조 제사에 그 당내 집단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고조 밑에 정조가 또 며칠 있으면 그 차례로
그 순차에 따라서 쭉 제사를 지내오면 새벽부터 지나면은 나단 12시나 되어야 그 순번이 낮은 그 지차들의 집안에 제사가 끝이 나요. 그렇게 해서 동네에 제사 다니는 행렬들이 모입니다. 흰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정십대쯤 되면서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밥 먹고 나서는 또 뒷산에 올라가서 또 묘에 가서 또 묘제를 지냅니다. 그게 그 한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생활의 원리예요. 이 당내 집단이 하나의 그 애경사를 같이 합니다. 애경사를 같이 하고 결혼하거나 상례, 뭐 장례를 지낼 때 거기 빠지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도시에 살더라도 그 당내 집단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와서 참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친족적 그 질서가 사회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게 1950년대, 60년대까지 한국인들의 그 기본적인 삶의 질서예요. 그 삶의 질서. 그 삶의 질서 위에 인간은 자유의 존재다. 자유의 개념도 없고 개인의 범주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위해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기초 이름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지 어떤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질서 속에서 매우 연속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한 충청도의 그 김치수라는 어느 충주의 양반의 일기를 보면은 이 양반은 1910년부터 1962년까지 평생을 50년 동안 일기를 쓰다가 죽은 사람인데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 일기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62년에 죽을 때까지도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가 일기 속에 안 나옵니다. 그냥 남도선 뭐 또는 남선 그러고 말이죠. 뭐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농촌의 친족 집단의 소농사회 질서 속에서 국가의 권력의 존재는 분명치 않습니다. 인구의 대다수가 그렇게 그러한 질서 속에 살고 있어요. 바깥 세상이 어떤지 알지를 못합니다. 마을에는 라디오가 한 대가 있었어요. 신문을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이장집을 중심으로 해서 저녁이 되면은 그 이장집에 모여가지고 라디오를 들어요. 라디오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장이 해설을 해줘요. 지금 무슨 일이 있다. 네.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고요. 그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다 안겨줬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세워진 나라라면 그런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주면 안 되죠. 자기 판단력이 없는 사람한테 투표권을 주면은 그 결과가 아주 예측 불가능한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서구에서도 민주주의가 시작할 때는 처음에 봉건 귀족들을 대신해서 이 상공업자들이 그 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민주주의였어요. 그러다가 영국은 한 140년 지난 다음에 1820, 30년대가 되어서 비로소 보통선거를 실시하는데 거기도 여자는 빠져요. 남자 노동자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게 1825년입니다. 영국에서 여자들이 투표를 하는 건 1918년의 일이에요. 18년. 이것도 무슨 중앙정치와 관련된 지방 단위의 지방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1960년대까지 스위스라든가 심지어는 미국의 어느 남부에서조차도 여성들의 참정권은 제한되어 있었어요. 여기 여성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단히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유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다가 인권의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세금을 내는 액수의 다가와 관계없이 또는 성별 차별과 관계없이 다 이렇게 보통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게 1960년대에 와서 선진국에조차 그게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 1948년부터 보통선거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서 건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 번째 1페이지 네 번째 표라고 이렇게 보면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한국인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해방과 건국의 정치를 규정한 가장 중대한 제약 조건이었다.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세력은 그 인맥이나 이념에서 너무 분열되어 강력한 대우를 형성할 수가 없었다. 한국의 해방은 연합국에게 의해 선물로 주어졌고 연합국의 건국은 연합국과 국제연합의 기획과 선택으로 추진되었다. 때문에 해방과 건국 과정에서 다수의 민중에 대해 강력한 권위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국인 출신의 정치 세력은 취약했다. 취약. 이는 건국 이후 여러 정치 세력이 곧바로 권력의 분점을 둘러싸고 심하게 대립하는 배경을 이루었다. 우리 그 해외에서 독립운동한 세력들이 좀 이념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대동단 연합을 해서 통일연선을 형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못해가지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그 자격을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1951년인가 52년입니까? 그 일본이 드디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일본과 전쟁한 40개 국가들이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일본의 독립을 승인하는 그 조약에 가서 서명을 합니다. 서명한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야 우리도 가서 하겠다 하니까 미국이 특히 영국이 노 합니다. 너희들은 연합국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일본과 일제 통치 하에서 연합국과 싸움만 싸웠지 어디 연합군의 일원으로 전쟁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 곤란하다. 이랬어요. 이건 뭐 우리가 뭐 맨눈으로 뭐 부끄럽지만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38선 이남에 진주를 하고 그리고 소련과 협의해서 신탁 통치를 하려고 해서 잘 안 되니까 유엔에 그 문제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임시위원단이 와가지고 투표를 실시해요. 어디까지나 건국의 주체는 국제연합 세력이에요. 1948년 4월달에 2월달인가 3월달에 유엔 임시위원단이 한국에 왔을 때 북한이 못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한국의 정치인들은 둘로 갈라져가지고 김기식 같은 사람은 절대 선거하면 안 된다고 발목을 잡았고 또 이승만을 비롯한 이 자유민주 이 건국 세력은 꼭 선거를 해주세요 하고 또